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로버트 멀러 특검이 최근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여러 기업을 총괄하는 엄브렐러 기관입니다. 여기서 특검이 요구하는 것은 러시아와 관련된 서류라고만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특검이 트럼프의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를 처음으로 요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검의 수사가 트럼프 개인에게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7월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드라인이라는 걸 그어놨습니다. 만일 특검이 나의 사업체를 건드린다든가 또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의 일들을 들춰내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어놓은 레드라인, 즉 금지선입니다. 지금 특검이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또 왜 보자고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언론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환장이라는 것이 자체가 사실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만일 멀러 특검이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트럼프가 대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를 파이어를 놓든지 아니면 아예 특검을 파이어할 것인지 그래서 헌정상의 위기를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쿨하게 지켜볼 것인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 로버트 멀러 특검의 소환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구체적으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서 무슨 서류를 요구했는지 언론들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검의 러시아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 또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변호인 측들은 최근에 이것이 거의 끝나간다, 곧 트럼프가 자유스러워질 것이다 하는 예상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검의 수사가 트럼프의 사업체를 다가가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비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가 끝내 텍스 보고 등을 공개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금 트럼프의 사업체를 총괄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의미입니다. 뭔가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검이 스피나,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것에 언론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의심이 가는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은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러나 구태여 단호한 조치인 소환장까지 발부를 해야 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언론들은 계속해서 멀러 특검의 소환장과 트럼프의 레드라인 이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려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처음에는 진보계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직후에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트럼프와의 인터뷰 시에 최종 금지선 레드라인을 언급하면서 그 경계선이 내 개인적인 재정 문제를 건드리지 말아라, 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의 일은 조사하지 말아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스토리를 보면은 특검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게 러시아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소환했다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왜 했느냐, 소환장의 의미가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느 부분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냐? 이런 것은 아직 의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화이트하우스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도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no collusion,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의 선거와 관련한 야합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백 번 되풀이해온 그 답변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반론 제기를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트윗도 밤이 깊을 때까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소환장 발부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일인데 만일 특검이 트럼프가 거는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참에 눈에 가시 같은 제프 세션스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멀러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스테이 쿨 참고 있든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의 소환장 그리고 트럼프의 레드라인보다 조금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요 보좌관에 대한 인사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파면하면서 트윗을 가지고 호기롭게 파이어를 놨습니다. 그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화이트하우스의 안보수석인 HR 맥마스터 장군의 제거가 가시화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오늘 주요 언론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거 대상에는 주택도시개발 장관인 벤 칼슨, 그리고 재향군인부 장관인 데이비드 셜큰, 그리고 역시 법무장관 제프 세션의 이름도 계속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면 인사 임박설에 대해서 화이트하우스는 어제 과장된 것이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근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가 최근에 결심한 관세 부과, 교육전쟁 선포,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회담 수용,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파이어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한 이후에 오히려 그의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전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인사 강행설은 그냥 낭설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들을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의 안보수석 후임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역시 강성 외교관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였죠. 그리고 키스 켈로그 전 NCS의 비서실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존 볼턴은 대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강성 정책을 주장해온 매파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3월 16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사업 서류 제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출을 요구한 서류 가운데는 러시아에 관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마이애미 소재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대학 보행자 전용 육교가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 8대가 950톤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최소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콘크리트 더미 아래 희생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릭 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후임자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경질 등 이번 인사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광범위한 개각의 일환으로 백악관의 고위 관리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의 후임으로는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 대사와 키스 켈로그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서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7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블랙호크 계열의 HH-60 페이브 호크 기종으로 비전투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당국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북한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의회를 방문했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스웨덴에서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은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열라 남자 농구팀 램블러가 어제 NCAA 1차전에서 마이애미 대학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코어는 64대 62. 단테 잉그램 선수가 게임 종료 0.3초를 남기고 성공시킨 3점슛 덕분이었습니다. 2차전은 내일 달라스에서 테네시 대학과 맞붙습니다. 쿡카우니 사정관실의 부동산 평가 오류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22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조셉 베리오스 사정관의 평가 오류로 고소득층의 부동산세가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전환됐습니다. 시내 최고가 10%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10억 달러의 세금을 덜 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금년도 시즌 첫 경기가 구장 수리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컵스는 현재 구장 내 엘리베이터, 셀폰 서비스, 매점 설치 등 공사 마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구단 측은 이 공사가 4월 9일 첫 경기 전에 마감되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 시카고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는 약 80만 명이 시카고강 초록 물들이기 행사를 관람할 예정이며 약 20만 명이 퍼레이드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념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카고강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며 정오 12시에는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다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1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8도. 주일 기온이 50도대로 오른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3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8도입니다.